보려고 합니다. 아이디어가 있어요. AR 페어리 테일 어드벤처라고 하는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어떤 분이 좀 달그락 소리가 나는데 마이크를 꺼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통적인 동화 이야기를 AR 기술로 새롭게 재해석하고 사용자들이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서 동화 이야기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어플이라고 합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졌고 여러 동화 이야기를 제공합니다. 사용법은 스마트폰에서 태블릿을 이용해 AR 캐릭터와 상호작용하고 앱에서 제공하는 동화 이야기 중 하나를 선택하면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해서 현실 세계 동화 이야기의 배경이 될 가상 공간이 만들어지고요. 이 가상 공간에는 AR 기술을 이용해서 3D 캐릭터와 물체들이 등장하여 사용자와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백설공주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선택을 하면 사용자는 자신이 백설공주가 되어서 가상 공간에서 이야기를 체험할 수 있는데 백설공주의 성에 들어가거나 숲속에서 동물들과 대화를 할 수 있고 마법의 주문으로 숨겨진 보물을 찾는 등의 여러 가지 모험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특징은 사용자가 직접 동화 이야기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이고 AR 기술을 이용해서 현실에서 가상 공간을 만들어 더욱 몰입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참고가 있고요. 이런 AR 동화 앱을 만든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채팅창에 의견을 좀 남겨주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아이디어, 좋으면 1번, 별로면 2번, 잘 모르겠다 3번. 1번. 네. 3번. 3번. 네. 좋다,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많이 주십니다. 답을 많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네네. 답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답 주신 분께 모두 박수를 전해드립니다. 이 아이디어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채팅창에 답을 혹시 주실 수 있을까요? 이 아이디어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제가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나거상 교수님이? AI가 만들었다. 네. 챗 GPT가 만든 거 맞습니다. 이 챗 GPT를 이용을 해서 이 아이디어를 만들었고요. 만드는 과정을 잠깐만 소개해드리면 처음에 자신이 주인공이 되는 AR 기반 동화 앱 아이디어를 제시해보라고 했어요. 이 자신이 주인공이 되는 AR 기반 동화 앱은 이번 그 캡스톤 디자인의 기업 수요조사에 나온 아이디어 중에 하나예요. 그 주제 중에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제목을 그대로 따다가 자신이 주인공이 되는 AR 기반 동화 앱 아이디어를 제시해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아까 같은 그런 아이디어를 줬고요. 또 계속 같은 걸 넣으면 다른 아이디어도 보여줍니다. 지금 화면에 있는 아이디어는 아까와 좀 다르죠. 그래서 똑같은 거를 2번 입력했을 때 나온 결과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좀 더 특별한 기능을 추가할 수 없을까? 이렇게 제가 질문 하나 더 던졌죠. 물론입니다. 앱에 추가할 수 있는 몇 가지 특별한 기능을 제안해 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사용자가 직접 그린 그림이나 사진을 동화 속 배경으로 넣을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한다. 이를 통해 어린이들은 자신만의 독특한 동화를 만들 수 있으며 창의력과 상상력을 더욱 발휘할 수 있다. AR 기능을 활용하여 어린이들이 실제로 동화 속 캐릭터와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한다. 뭐 이런 등등의 특별한 기능들을 제시합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앱 경진대회에 나가서 우승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지? 라고 이제 질문을 더 던졌어요. 그랬더니 조언을 막 해주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세요. 너무 뻔한 얘기입니다. 사용자 경험에 집중하세요. 당연히 뻔한 얘기들이 나와서 그것 말고 좀 더 차별화된 아이디어를 추가할 수 없어?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고요.
그랬더니 이제 타겟 대상을 정확히 파악하세요와 같은 또 역시 뻔한 소리를 이제 막 날리죠. 예. 챗 GPT가 좋은 것은 이러한 답들을 우리가 교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방법 말고 실제 아이디어를 추가해줘. 이렇게 하면 이제 이 아이디어를 내가 또 계속 또 내가 원하는 형태로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챗 GPT 내년에는 이 아이디어 특강이 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챗 GPT를 다 써서 하게 되면. 하지만 챗 GPT를 쓸 때이면 다 아시겠지만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실리콘밸리에는 연봉 4억짜리 직업이 새로 생겼다고 합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라고 하는데요. AI한테 질문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어떻게 잘 던지냐에 따라서 우리는 이런 특강이 필요 없이 좋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고, 아까 처음에 한 것처럼 그냥 아이디어 한번 던져봐라는 데서 그치면 그것은 어디다 쓸데없는 그런 결과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뭐 희소식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희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시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제가 그 대학생 커뮤니티를 2010년부터 쭉 재능 기부로 진행을 해왔고요. 요거는 이제 4기 멤버들인데 제가 같이 이제 찍은 사진입니다. 맨 왼쪽에 있고요. 아까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KT AI to 엑셀 연구소라는 곳에 있고요. 현재 하고 있는 일은 AI 오픈 에코 TF 장을 맡고 있고 AI 분야에 특히 지금 이제 초고대나 비전, 작년엔 메타버스 분야의 스타트업들을 좀 발굴해서 저희랑 연구 협력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투자 쪽으로 연결을 한다거나 사업 쪽에 연결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가장 큰 핫 이슈는 이제 아까 이 챗 GPT 때문에 초거대 AI가 아주 핫 이슈고요. 거기에 이제 거의 연구소가 거의 전력을 다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초거대 쪽하고 원래 비전 쪽에 연구하는 분야는 그 생성 AI 쪽을 저희가 좀 해보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생성 AI를 하고 있는 우리나라 회사가 많지 않아서 그 부분은 뭐 그렇게 진도가 좀 나가지는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방금 전에 이제 모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있는 팀장한테 전화가 왔는데 금년에 이 생성 AI 쪽으로 컨퍼런스를 한번 해보자, 경진대회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준비를 하시면 그런 생성 AI 쪽에 그 컨퍼런스에 참여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아이디어와 관련해서는 지금도 그 마이크 소리가 좀 들리는 분이 있는데 마이크는 꺼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아이디어와 관련해서는 제가 그 가장 유명했을 때가 2009년도인데 전자신문에 주간 칼럼을 썼습니다. 상상을 현실로라고.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손목시계에서 커플 시계를 상상하라 이런 식의 글들을 매주 하나씩 발표를 했었고, 그리고 경영자들 위한 칼럼도 한 달에 한 번씩 작성을 했습니다. 외부에서 좀 유명해지면서 회사 안에서도 이런 일을 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회사 안에서 이런 아이디어 만드는 작업들을 진행을 해보니까 맨날 싸워요. 맨날. 허구날. 그게 말이 되냐.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라. 뭐. 허구날 싸워서 제가 이제 고민 끝에 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대학생 아이디어 그룹을 만든 거였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때부터 이런 그 아이디어를 만드는 그런 트레이닝을 하면 회사 들어가서 싸우지 않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제 그런 취지에서 대학생 아이디어 그룹을 만들었고요. 1년에 2기수씩 8명씩 모집해서 총 17기까지 이제 만들고
현재는 좀 쉬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직장인들이 모여서 하는 것도 만들었고요. 뭐 일주일에 한 번 또는 이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아이디어를 매번 만들었어요. 그 아이디어만 만든 건 아니고요. 그 아이디어를 이제 사업화를 하는 작업도 진행을 했고요. 혹시 여긴 경영학 전공하신 분이 없어서 모를 텐데 이제 경영학 쪽에 굉장히 유명한 구루라고 하는 이제 게리 하멜 교수가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제 분홍색으로 쳐져 있는 부분이고요. 예, 그분과 함께 비즈니스 모델 혁신 프로젝트를 이제 진행을 했고, 제가 고객들을 만나고 다니거나 아니면 그 비즈니스 모델을 좀 더 강화하는 그런 일들을 했고, 또 신사업을 만들고 실제 사업을 추진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거대 AI, 비전, 메타버스, 그리고 스타트업 발굴 업무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과학기술정통부의 산업 맞춤형 바우처 지원 사업의 운영위원으로도 있고, 기업들에 대한 이제 멘토링 활동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코치이고 멘토이고 뭐 이런 특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날 천안에서 자소서 특강 4시간짜리 총 8시간짜리를 진행을 하고 와서 지금 이제 컨디션을 회복 중입니다. 제 소개가 조금 길었죠? 네, 오늘 특강에 오신 것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혹시 마이크 켜고 환영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모두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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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너무나 반갑습니다. 와, 어유 진짜 반가운 목소리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할 얘기는 수요 조사에서 아이디어 도출을 하기. 우리 나건상 교수님께서 보내주신 그 제목을 그대로 가져왔고요. 수요 조사에서 아이디어 도출하기는 우리가 지금부터 어떤 아이디어를 도출해야 되는가,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고객 중심 신규 아이디어 만들기는, 고객 중심이라고 하는 건 이제 고객한테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고객 가치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드릴 거고, 세 번째로 그러면 아이디어가 어떻게 서비스 상품화 되는가, 이 부분은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건상 교수님이 말씀을 주셨지만 그 카메라 서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강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이제 마이크를 꺼주시고, 그리고 채팅을 좀 열어주시면 저와 지금까지와 같이 서로 소통하면서 잘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아이디어 개발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귀한 시간 그리고 저와의 소중한 인연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그럼 어떤 아이디어를 도출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과정, 주제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아까 이제 말씀을 들었는데요. 어떤 아이디어를 도출해야 될까요? 채팅창에 어떤 아이디어를 도출하면 좋을지 그런 그 아이디어의 선정 기준을 한번 작성을 해주시겠습니까? 수익성이 높은 아이디어. 네, 수익성이 높으면 좋겠죠. 그리고 독창성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게 이제 경진대회 상을 받으려면 굉장히 독창적이어야 되겠죠. 접근이 가능하고 대중적이고 창의적이고 다 다른 얘기가 나오는데 굉장히 하나하나 이제 중요한 얘기들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호환성, 실현 가능성, 신뢰성. 와, 네. 아이디어 선정 기준, 좋은 그 얘기들, 중요한 얘기들 다 해주셨고요. 수요, 보완성, 네, 범용성. 상당히 그 서로 생각이 많이 다른
그 아이디어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네요. 역시 경기대학교 학생들은 굉장히 창의적이고 굉장히 그 다양한 분들로 구성이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의견을 받는 건 또 이게 처음이네요. 굉장히 훌륭하신 것 같습니다. 네, 박수를 드릴게요. 제가 생각하는 아이디어 선정 기준은 쓸모가 높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당연한 얘기죠. 쓸모가 뭘까요? 그래서 이거는 좀 쓸모가 있는 아이디어일지 한번 이 아이디어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Hi, I'm John, and I'm going to give you a guided tour of the latest revolution in computer technology, the Mactini, the smallest computer in the world. You'll notice it only has one key, but it still performs all the functions of a regular keyboard. For instance, if I want to type the letter A, I press it once. For the letter Z, I press it, you guessed it, 26 times. How about punctuation? For a comma, I hold it down for 4 seconds, release it for 2, and then rat-a-tat-tat. This and all the other combinations are explained in the manual. The Mactini is also a fully integrated entertainment system. It's perfect for listening to music, watching movies, or even giving a business presentation. Since I started this commercial, we've brought out a newer, smaller computer, the Mactini Nano, rendering this one obsolete. Thanks for watching. 네, 어떤가요? 이 아이디어는 쓸모가 있는 아이디어일까요? 네, 당연히 쓸모없는 아이디어라고 답을 주셨습니다. 답을 달라고 안 했는데도 답을 써주셔서 더더욱 감사드립니다. 그럼 아이디어 쓸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캡스톤 경진대회를 하실 거죠. 수상을 해야 될 거고요. 수상은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이런 게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경진대회에서 수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취업에도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자소서나 면접, 소재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 프로젝트를 하는 동안 내가 어떠한 그룹 활동을 했다. 그 그룹 활동을 할 때 내가 어떻게 리딩을 했다. 그 활동을 할 때 생기는 문제들이 발생할 텐데 그걸 내가 어떻게 해결했다. 이 캡스톤 디자인 그룹 활동을 통해서 나는 이런 걸 성취했다. 그리고 팀이 모여서 하다 보면 이제 갈등이 생기는데 그 갈등을 내가 어떻게 대처했다. 아까 요구사항에 보면 이런 소통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두면 나중에 취업을 할 때 자소서에 그대로 옮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프로젝트를 해서 결과를 내는 것도 좋지만 그 과정도 내가 좀 잘 담아두면 취업을 할 때 쓸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팁으로 하나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업을 할 수도 있겠죠. 아이디어가 좋으면. 아까 수익성도 얘기했고 고객이 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다면 창업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3개월 정도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최소 단위 기능, MVP라고 하는 최소 단위 기능이 개발될 거고요. 그리고 내가 개발한 것들을 제안하고 발표하는 그런 경험을 갖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캡스톤 경진대회에서 우승을 목표로 수상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관련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의 성공을 기원하며 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진대회에서 수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여기도 또 좋은 의견을 또 나눠주시겠습니까? 경진대에서 수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채팅창에 의견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높은 완성도와 대중의 관심, 팀원들과의 힘이 잘 맞아야 될 것 같습니다. 팀원들과 힘을 어떻게 잘 맞췄는지를 정리해두면 나중에 활용할 수 있다고 했죠.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제품에 대한 발표를 인상적이게 해야 됩니다. 네. 요즘에 중요한 건 말빨이잖아요. 예. 말빨이 어디 가도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제품에 대한 발표, 그다음에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아이디어가 잘 작동되는지 이런 어떤 완성도 같은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의견 주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데스타 플랫폼 사업의 멘토로 참여를 했습니다. 데스타 플랫폼은 대기업하고 스타트업을 연결해주는 건데요. 그중에서 제가 참여한 부분은 이런 메타버스, 롯데월드, 롯데호텔 분야였습니다. 제가 세 개 회사를 멘토링 했는데 이제 그중에서 어, 이제 선발은 다 됐고 이제 최종까지 올라서 최종 선발에 1, 2등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좋은 결과를 만든 성공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요거는 제가 안 물을게요. 네, 답을 주시기 힘드신 것 같습니다. 그 힘든 강의를 듣는 건 다 누구나 힘든 것 같아요. 저도 지난주에 3일 교육 듣고 왔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충분히 공감하는 마음에서 오늘 최대한 제가 노력을 하고 그리고 시간도 휴식 시간이나 이런 부분들도 잘 드리도록 노력을 할 테니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은 평가 기준을 철저히 공략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평가 기준을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평가 기준에 맞게 저 세 개 회사가 준비하도록 제가 도와드렸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냥 내 생각에 내가 좋은 아이디어, 내가 좋은 자랑하고 싶은 것들을 막 자랑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었고요. 제가 멘토링을 담당하면서 저 평가 기준에 맞게끔 하고 계신 일들을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럼 캡스톤 디자인 경진대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작년에 컴퓨터 공학 쪽에 평가 기준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들은 걸로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창의성 30%이고요. 두 번째는 구체성. 아까 그 좋은 아이디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내용하고 비슷하게 이제 나오는 거죠. 세 번째는 완성도. 네 번째는 지적 재산권입니다. 이 자료는 배포되는 거니까 나중에 자료는 배포된 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 이제 가려놨었네. 그래서 창의성, 구체성, 완성도가 30%고 어차피 그 전체적인 과정이 소프트웨어는 만들 거기 때문에 지적재산권은 거의 모두 해당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창의성, 구체성, 완성도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의성 점수를 높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도 그래도 한번 적어주시겠어요? 창의성 점수를 높게 받으려면. 아까 어떤 분이 독창적인 아이디어여야 된다고 썼죠. 창의적인 게 개발해야 된다. 창의성 점수를 높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들과 다르게 해야 되겠죠? 깜짝 놀랄 만한, 네, 깜짝 놀랄 만한 것을 해야 된다. 네, 깜짝 놀랄 만한 답을 주셨네요. 일상 속에서 그냥 지나쳤던 점을 인식해야 된다. 다른 사람들 다 지나쳤지만 나는 민감하게 그걸 잘 캐치해서 사람들한테 잘 설명해 줘야 된다. 그리고 유사 제품과 비교했을 때 차별성이 있어야 된다. 이분이 굉장히 그래도 현실적인 분인 것 같습니다. 유사 제품과 비교했을 때 차별성이 있어야 됩니다. 문제를 분석한 다음에 좀 획기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해야 된다. 거창하게 창의적이라고 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새로운 것들을 시도해 봐야 된다. 남들과 다른 독창적인 아이템이어야 된다. 이 경대학교의 우리 참여자분들은, 학생분들은 굉장히 생각이 깨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듣고 또 제가 생각한 준비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성의 첫 번째 요소는, 죄송합니다. 진동을 안 해놨네요. 첨단성이죠. 최신 유행하는 기술인가? 최신 유행하는 서비스인가? 최신 유행하는 기술 유행하는 어플인가? 이게 이제 첨단성이겠죠. 당연히 챗GPT가 지금은 탑이고요. 그리고 생성 AI 중에서 비전과 언어 모델을 합친 그 VML 같은 것들이 이제 가장 최근에 나온 이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조사된 수요 과제를 보면 1번부터 이제 10번까지가 있는데요. 어떤 과제가 최첨단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최첨단이라고 생각하는 과제의 번호를 한번 적어 주시겠어요? 1번부터 10번까지 어떤 게 최첨단이다. 2번. 2번이 맞네요. 의료 헬스케어. 정답이 없으니까 막 적어 주시면 됩니다. 3번, 6번. 6번이 아까 제가 챗 GPT로 찾았던 그 아이디어입니다. 8번도 있고요. 배달 로봇. 로봇도 이슈죠. 6번, 3번.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최첨단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보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냥 거의 모든 과제가 첨단에 해당하죠. 최첨단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모두가 모든 과제가 첨단에 해당합니다. 작년, 재작년에 수상한 과제들을 봐도 어떤 것이 가장 최첨단이다, 첨단이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첨단성보다는 좀 더 독창성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면 첨단이 아닌 독창성 부분 두 번째 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창성은 기존에 있는 기술, 서비스, 제품과 차별화되는가 이런 거죠. 기능이나 성능, 구조, UX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직장인들이 리멤버 명함 관리를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명함 관리라는 게 나온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이거를 수작업으로 입력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데이터가 이제 많이 쌓이다 보니까 이것들도 점점 진화하고 있는 건데 뭔가 기존에 했던 뭔가 너무 기술적으로만 해결하려고 했던 그런 데서 벗어나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을 좀 맞춰주는 부분으로 인해서 이런 완전히 새로운 건 아니지만 기존과 차별화되는 그런 기술로 지금 어느 정도 성공 가도를 좀 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또 다른 팀과 차별화돼야 되겠죠. 다른 기술, 서비스와 차별화도 좋지만 일단 경진대회이기 때문에 다른 팀과 어떻게 차별할 것인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기존 기술 서비스와는 어떻게 차별화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공식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정 과제가 있고요. 우리가 그 어떤 과제든 일단 선정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아까 제가 예를 들은 것처럼 6번 자신이 주인공이 되는 AR 기반 동화 앱 서비스 개발, 요 수요 과제를 한번 우리가 더 디벨롭 해보자 이렇게 결정을 한다면 일단 요거와 유사한 거를 찾아봐야 되겠죠. 비교 대상을 선정합니다. 핑크퐁의 인기 동화, 뭐 요런 것들을 이제 한번 찾아보는 거죠. 과자가 선정되고 비교 대상을 한번 찾아본 다음에 그다음에 어떤 부분을 다르게 할까까지 이제 갑니다. 구현하는 부분을 다르게 할 것인가, 스펙을 다르게 할 것인가, 기능을 추가할 것인가, 성능을 높일 것인가, 디자인을 다르게 할 것인가, 나오는 그래픽이나 사운드를 다르게 할 것인가, 그것이 주는 고객이나 가치 또는 아예 홍보를 다르게 할 것인가, 이런 어떤 부분을 다르게 할 것인가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이 관계로 기존 기술 서비스와의 차별화를 우리가 어필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핑크폰과 AR 동화 앱을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죠. 고객은 어떻고 서비스 기능은 어떻고 차별점은 어떻고 가치가 어떻다. 이런 것들을 쭉 쓰면서 비교를 하는 거죠. 우리 인간은 한 가지 이야기를 던져주는 것보다는 무언가를 비교해 주는 걸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 이해가 쏙쏙 들어오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어릴 때 우리 부모님이 야, 너 왜 공부 안 해? 너 이렇게 못했어? 뭐 이렇게 얘기 안 하고 항상 앞에다 뭘 붙이잖아요. 너는 형은 그렇게 잘하는데 오빠는 잘하는데 너는 왜 이 모양이야? 아니 동생은 잘하는데 너는 왜 이 모양이야? 이렇게 항상 뭔가 비유를 시켜주죠. 예, 그 비유는 우리의 생각을 굉장히 명확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난 차별할 거야. 우리는 막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비교의 대상을 제시하는 것이 굉장히 평가에 유리합니다. 그래서 AR 동화 앱은 핑크퐁에 비해서 내가 동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점, 내가 이야기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가치 측면에서도 실감형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그리고 함께 이야기를 만들어가면서 엄마하고의 관계가 좋아진다. 이렇게 비교를 통해서 좀 더 내가 만든 것이 더 부각되도록 하는 부분을 하시기를 이제 추천해 드립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기존의 제품 기술과 차별화하는 방법이죠. 그러면 된다면 어떨까요? 다른 나라에서 말하는 토끼와 모자 낭수, 하트 여왕을 만나고 어린 왕자가 되어 다양한 행성을 여행하며 여우와 친구가 되어 네버랜드로 떠나 신나는 모험을 펼칠 수도 있죠. 스토리셀프와 함께 동화 속 세계로 여행을 떠나요. 얼굴 사진 한 장이면 주인공으로 변신. 원하는 캐릭터가 되어 내 마음대로 꾸며봐요. 가족이 주인공이 되는 한국동화. 그리고 나그네는 단추를 풀고 매트를 잡아. 얼굴만이 아니라 내 목소리도 이야기 속으로 쏙 알았어요. 다양한 미션을 해결하며 책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 한국의 음성에 맞춰 눈에 쏙쏙 들어오는 자막들로 자연스럽게 글자를 배울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만든 것을 A부터 Z까지 다 설명하기보다는 잘 찾아보면 유사한 것들이 다 만들어진 게 있거든요. 그걸 보여주고 우리는 이것보다 어떤 부분이 더 좋다. 한마디만 더 하면 되죠. 그래서 비교 대상을 우리가 명확히 설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면 알수록 차별성이 뚜렷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끼리 앉아서 굉장히 좋은 걸 만드는 것도 좋지만
적어도 우리가 경진대회에 나간다. 아니면 나중에 실제 사업에서 제안을 하려고 했을 때는 비교 대상을 항상 들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비교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히 알면 알수록 차별성이 뚜렷해진다는 점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른 팀하고의 이제 차별화하는 방법은 이런 기술적인 차별화도 있을 수 있고요. 개발 과정에서 우리는 좀 주변 사람들한테 한 20명 정도한테 물어보고 그들의 의견을 정리해서 개발에 착수했다거나 아니면 이제 우리 쪽에 모바일 UX 디자인했던 친구들이 좀 2명이 참여하고 있어서 이쪽에 우리가 강하다거나 이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교수님의 좀 유명한 교수님을 찾아가서 자문을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각보다 유명한 교수님들한테 자문이 잘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럴 때 부탁할 때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저희가 어디 학교 우리 경기대학교 무슨 무슨 과의 누구입니다. 저희가 그 디자인 캡스톤 과정을 하면서 저희 과제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교수님이 이 분야 최고세요. 교수님이 이 분야의 최고라는 걸 저희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저희가 교수님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한번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사람은 그런 것들을 잘 거절 못해요. 정말 바쁘거나 하지 않으면 잘 거절 못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높여주고 네가 이 분야의 최고다. 그리고 내가 이 최고인 너한테 좀 도움을 받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서 자문을 받는 것. 이것들도 굉장히 평가에 나갔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키가 됩니다. 왜냐하면 명성을 안고 가는 거거든요. 후광 효과를 갖고 가는 거거든요. 실제로 제가 이제 코칭했던 그 대학교 멤버들이 이제 이런 걸로 상을 많이 받았어요. 주로 카이스트 교수를 많이 찾아가서. 우리는 가치관으로도 할 수 있어요. 우리 팀은 가치관을 똘똘 뭉쳐 있어요. 우리는 과적 관계만 몰입했어요. 우리는 과적 관계를 더 높이는 쪽에 집중했어요. 라고 하는 가치관 측면에서도 팀이 똘똘 뭉쳐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별화를 생각한다면 기사를 한번 써보시는 걸 또 추천드리는데요. 이건 2021년도에 추천 수상자 관련 기사예요. 어쩌고 하고 이제 차별화가 여기 들어있는 거죠. 대표 기능으로 스마트 미러를 통한 가상 3D 모델링, 기술적 차별화, 신과 공유를 통해 자신의 스타일을 잡아받는 SNS 기능적 차별화, 컴퓨터 비전을 활용하는 구체적 기획력을 제시, 제품 실현 가능성을 높였다. 뭐 이런 것들을 이게 완벽하게 탁 와닿진 않지만 이런 것들을 써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차별할 건지를 같이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신사업을 할 때 이런 작업을 먼저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이디어가 촛불구이가 나오면 먼저 우리가 신문 기사를 작성을 해봅니다. 이게 우리 신사업이 끝났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을 상상하는가를 하고 이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모델들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KT에 있을 때도 그렇게 했고요. 다음은 구체성 완성도인데요. 명품은 땡땡땡에 있다. 명품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런 말 들어보셨죠? 명품은 뭐에 있다? 완성도에 있다. 영어예요, 영어. 네임드에 있다. 디테일. 정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명품은 디테일에 있습니다. 디테일. 디테일이야말로 진정한 차별화예요. 우리 대학생들은 약간 개념적으로 이야기하는 훈련이 되어 있어요. 깊이 들어가지 않고 좋은 거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거를 조금만 더 뎁스를 더 낮춰서 디테일하게 얘기해 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차별화입니다. 적절한 예가 아닐 수 있는데 지금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면 저랑
이제 같이 취업 준비를 해서 400대 1 뚫고 들어간 친구가 있는데 이제 그 친구가 면접에서 한 얘기가 그거거든요. 너는 뭘 잘해? 저는 디자인 리서치를 잘하는데요. 디자인 리서치를 어떻게 잘해? 라고 얘기했을 때 이렇게 답을 하는 거죠. 저는 디자인 리서치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눠서 해요. 오프라인은 한 달에 2번을 하는데 한 번은 그 백화점을 가고요. 한 번은 전시회를 갑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깊이 내가 어떻게 하는지를 설명했어요. 그래서 이제 400대 1을 뚫고 취업을 할 수 있었죠. 디테일이야말로 진정한 차별화입니다. 조금만 더 디테일을 높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이디어 설계에서부터 구현 뭐 이런 것까지 조금만 더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작성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해봐야 되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쉴 건데요. 아이디어 선정 추가는 이렇게 하시기를 제가 추천드립니다. 일단 아이디어를 선택하시고요.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했을 때는 그때 우리가 잘할 수 있는가, 우리 팀이 잘할 수 있는가, 우리 팀이 좋아하는가, 흥미가 있는가로 일단 먼저 선정을 하시면 됩니다. 뭐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좋은 과제가 있다기보다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 이 결국 팀의 차별화랑 연결이 되는 거죠. 설계 구현할 때는 당연히 구체성과 완성도를 높이고 지재권을 따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보고 발표할 때의 독창성,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을 잡고 어떤 부분을 차별화했는지를 어떻게 팀적인 차별화했는지를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비교 대상을 잡고 비교할 요소를 명확히 하시면 됩니다. 자, 이 고객 가치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